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윤의 사람들 속속 링으로 저희가 정해봤는데 내년 총선을 계기로 대통령실 개편과 부처 개각이 임박한 가운데 오늘 대통령실 개편을 시작으로요. 대폭 개각이 될 것으로 이제 전망이 되고 있는데 이번 개각은 총선 출마가 예상되는 정치인 출신 인사들의 교체가 중심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정광재 대변인. 네. 일단 예상국회, 대통령 순방 등 정치 일정 고려해도요. 일단은 늦어도 한 12월 초중순에 개각이 이루어질 것 같다 이런 전망이 나오는데 어떤 분들 총선에 나올까요? 얘기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네, 일단 뭐 현역 의원들 살펴봐야겠죠. 추경호 경제부총리 재선 의원이고요. 대구에서 상당한 유권자들의 신뢰를 갖고 있는 분이니까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아마 이번 개각 대상에 포함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또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 이분도 이제 정치인 출신이잖아요. 네. 분당 쪽으로 출마를 강력하게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요. 뭐 이영 의원도 그 중기부 장관이었지만 그 전에 정치를 했었던 분이기 때문에 이분들은 아마 지역구 출마를 위해서 이번에 개각 명단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외교 일정이라든가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이 가진 신뢰 관계들을 생각하면 조금 더 내각에 머물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이 되는데 사실 12월 2일이면 예산안 처리가 다 끝났어야 하는 시기죠. 네. 끝나야 하는 시기인데 이번에 이동관 방통위원장을 비롯한 검사들에 대한 탄핵 때문에 예산안이 제때 처리되지 못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여하튼 이런 그 굵직한 사건이 지나면 내년 총선에 나갈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 인사들은 자기 자리로 돌아가서 유권자들의 심판을 기다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저기 박진 외교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유임으로 나왔는데 어제 엑스포 유치 실패하면서 어떤 책임론 이런 것도 불거져서 또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부원장님 일단은 여권의 와일드 카드라고 불리지 않습니까? 한동훈 장관이 사실 여기 대상에 포함될지 제일 관심인데 오늘 바로 개각의 대상이 될지 아니면 추후에 나와서 어떤 역할을 할지에 대해 관심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시기와 역할? 제가 봤을 때는 이분은 빨리 안 나오면은 장관의 정치적 중립 위반으로 제가 고소당할 것 같아요. 정치적 행위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빨리 나오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 장관이라는 자리가 본인도 맨날 그 이야기 하잖아요. 일국의 국무위원이 저렇게 정치 행보하듯이 과하게 가볍게 다니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저는 이 장관 자리에 있는 분들은 조용히 있다가 빨리 직을 사퇴하고 난 뒤에 정치적 행보를 단절하고서 시작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나쁜 선례를 남기고 있습니다. 네. 좀 빨리 결정을 해야 된다 이런 의견이시고 일단은 한 장관 출마 여부에 따라서 경선 그리고 선거지도 굉장히 많이 좀 달라질 것 같지 않습니까? 한동훈 법무장관이 내년 총선에 출마할 것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서는 이제 한동훈 법무장관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굉장히 좁아졌다. 그래서 저도 출마의 가능성이 거의 99%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한동훈 법무장관이 우리 국민의힘이 갖고 있는 좋은 전략적 자산이라고 생각했을 때 이 한동훈 법무장관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당내에서 조금 더 활발히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고요. 또 한동훈 법무장관도 아마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정치적 스케줄이라는 게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월 11일이 공직자 사퇴 시한이고요. 네. 12월 12일은 예비 후보 등록이 이루어지는데 이분이 어느 역할을 어떻게 맡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공직자 사퇴 시한까지는 숙고의 시간을 가지면서 지금 국무위원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하면 저는 유권자 여러분들께서 좋은 평가를 해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니 우리가 앞서서 울산시장 하명 사건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공직자인 신분이에요. 공직자인 신분에서 당에서 한동훈 장관이라는 사람을 두고 포석 두듯이 선거 전략을 짜는 것들 그리고 법무부 장관 행보를 정치적 일정과 맞춰서 하는 거 이건 역시 똑같은 선상에서 비판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근데 그 울산 선거 같은 경우엔 완전하게 이 공권력이 남용돼서 선거에 활용이 된 거고 이 한동훈 법무장관의 경우는 결이 좀 다른 거죠. 아마 정치적으로 정쟁화해서 얘기를 하실 수는 저는 당연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사법적 판단의 기준과는 완전히 다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한동훈 장관이 특정 정당을 적시해서 비판했습니다. 공직자. 이거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위반이에요. 특히 이제 민주당 스투핏 이런 이야기 나와서 저도 민주당 소속입니다만 네. 민주당 정신 차려야 돼요. 이런 이야기 듣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 이거 탄핵감이에요. 저는 한동훈 장관이 하고 있는 언행 자체가 법률적인 부분들을 위반하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알겠습니다.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일단 뭐 한정관에서 이렇게 좀 다양한 얘기가 좀 나오는 가운데서요. 어제 법무부가 주최한 범죄 피해자 인권 대회에 한동훈 장관이 참석을 했는데 여기서도 굉장히 인기가 많았다고 하는데 어떻는지 한번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저도 흉기 테러 위협 범죄의 피해자가 돼봤고 스토킹 범죄, 청담동 조작, 검언유착 조작 이런 다수 가짜 뉴스 범죄의 피해자가 돼봤습니다. 제가 받은 피해들은 여기 계시는 분들이나 유영철, 강호순, 정두영에게 살해당한 피해자들, 부산의 돌려차기 피해자들, 흉악범죄 피해를 당한 상상하기도 힘든 고통에 비하면 깃털만큼도 안 될 겁니다. 범죄 피해자의 인권이 먼저냐, 범죄자의 인권이 먼저냐라고 묻는다면 단호하게 피해자의 인권이 먼저라고 답할 겁니다. 어제 이 행사에 500명 정도가 참석을 했다고 하거든요. 이 범죄 피해자와 가족, 지원 업무 종사자 이런 분들이 500명이 몰렸는데 이 행사 끝나고 사인 받으려고 뭐 한 40분 동안 이 기념 촬영했다고 하더라고요. 정광희 대변이 정말 인기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뭐 나날이 올라가는 것 같아요. 이거는 뭐 정치적 행보라고 해석할 여지가 전혀 없겠죠. 왜냐하면 거기 오신 분들이 자발적으로 한동훈 법무장관과 사진을 찍고 싶어서 기다린 거니까 이거 한동훈 법무장관이 연출했다거나 뭐 정치적 행보를 했다고 볼 여지가 전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사실 한동훈 법무장관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 커지는 것 같아요. 우리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분들, 그러니까 보수 지지층들 외에도 합리적인 중도 세력분들도 한동훈 법무장관을 통해서 대한민국 정치가 세대 교체 또 인물 교체가 가능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 기대감이 최근에 이런 인기로 입증이 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여하튼 한동훈 장관의 정치인으로의 변신 이 시기에는 째깍째깍 가고 있다는 점은 분명해 보입니다. 이런 상황들을 봤을 때. 원장님 또 이게 못마땅히 하시네요. 저도 그 광화문에 촛불 집회 가면요 1시간씩 사진 찍습니다. 네. 자기 진영 내에서는 누구나 인기 있습니다. 네. 안철수 대표의 이 안철수 현상과 제가 비교하고 싶은데요. 2010년도에 안철수 현상이 일어났을 때는요 중도에서 지지도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리고 청년층에서 지지도가 높았고요. 광주에 가나 부산에 가나 늘 인기가 있었습니다. 지금 한동훈 장관이 20, 30대가 있는 홍대 앞에 가든지 아니면 광주에 가보시면은 그 인기가 전국적인 인기인지 아니면 자기 핵심 지지층 내의 인기인지 판명이 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홍대, 또 광주 한번 가보시라 이런 말씀 한번 했나요? 궁금해지는 대목이기도 합니다.